오늘을 위암 의뢰 시리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본적 부동산 계획과 미리 지시하기에 대해서 위암 생존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마틴 바바 변호사 모셨습니다. 이 행사에 후원을 해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네텍, 릴리 oncology, 머크, 다이호 oncology 감사합니다. 오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이신 브리트 LN 프로그램 디렉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비액금 재단 위암 치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발제자이신 마틴 바바 변호사의 기본적 부동산 계획과 미리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대비액금 재단 위암 치유의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온라인으로 웨비나 법률 시리즈 2탄인 사회보장 장애와 가족병가 액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6일에는 온라인으로 웨비나로 법률 시리즈 제3탄으로서 재정과 보험 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에는 온라인으로 웨비나 임상시험 업데이트 마련했습니다. 2019년 10월에 플로리다 포트라우더데일에서 물가에서 브런치 마련했습니다. 2019년 10월 6일에 뉴욕에서 제5회 연례 뉴욕 웃음의 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9년 10월 19일에는 보스턴에서 심포지움 데나파버 암센터에서 벌쳐지게 됩니다. 2019년 11월 2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 페이데빌레에서 제6회 연례 페이데빌레 노스캐롤라이나 골프 토너먼트 이어지게 됩니다. 2019년 11월 9일에는 플로리다 웨스턴에서 국제 심포지엄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개최됩니다. 2019년 11월 13일에는 온라인에서 웨비나 영양 명절 시기법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에 플로리다 포토라우더데일에서 제5회 연례 포토라우더데일 골프 토너먼트가 있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에 온라인으로 웨비나 맞춤 의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스피커 마틴 바바 변호사를 소개해 올립니다. 8년 위암 생존자이자 우리 DDF의 옹호자이십니다. 오하이오에서 27년간 법률 일을 하셨고요. 지난 5년간은 저희 DDF의 옹호의 날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2006년에 호디친 림포마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셨고 또 2011년에는 3기 디퓨즈 위암 아데노카르시노마 진단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위암 환자로서 환자 지원 그리고 치료에 대한 옵션, 긍정적 결과에 대한 다른 점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마틴 바바 변호사는 다른 암 생존자와 그리고 암 환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번 여름에는 마틴 바바 변호사께서 무료 여름 법률 웨비나 시리즈를 열어서 암 환자의 법 자문을 위해서 도와주실 예정이십니다. 오늘 강의는 어드밴스 디렉티브 미리 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 케어에 대한 결정을 미리 계획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Keep calm and learn about advance directive. 미리 지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리 하는 지시란 법률적인 서류를 얘기하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누가 당신의 의료 케어를 할지 또 마지막 원하는 바가 무엇이 될지를 살피는 자세한 설명을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의료 요법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또 할 수 없을 때에는 결정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것인데요. 이 미리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1년에 환자의 자가결정 액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의 병원 너싱홈 들어갈 시에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건강 케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미리 지시에 대한 기관의 지침입니다. 미리 계획한다는 것은 건강 케어 지시를 가족이나 배우자 그리고 의료진과 나누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미리 지시는 당신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또 정신이 없게 되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토론하고 말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지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유언장이 있고요. 유언장이 있고 또 소생금징, 기증등록증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늦게까지 치료에 그 원하는 바를 미루는 겁니다. 이것들은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당신의 의료 케어를 당신이 결정하는 것은 권리이자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 유언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의료 유언장이란 환자가 의료 케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가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만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요. 이 영속성 있는 이라는 말은 특별히 취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올바른 의료 케어 대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대리가 될 만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되고요. 또 의료 케어 의료진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깝고 가능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고요. 강한 옹호자이면서 또한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죠. 의료 케어 대리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의료 용어나 다른 병원 자원을 아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도 좋고요. 그리고 차트와 환자 포탈을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병에 대한 이해나 치료 옵션에 대해서 아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을 또 물어볼 수 있거나 또 다른 기관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유언장인데요. 유언장이란 삶 유지 치료에 관한 당신이 원하는 바를 쓴 서류를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신의 병의 말기나 또 식물 인간일 때 이 유언장이 필요하게 되죠. 유언장에 삶 유지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공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공급되는 영양과 수분 공급 등을 포함한 건강 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공호흡기, 영양 수분 공급, 그리고 심폐소생술, 신장 투석, 수술, 혈액 투석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유언장은 병의 말기나 식물인간 상태일 때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식물인간 상태일 때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영원히 나와 주변을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비가약
비가역적인 상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병의 말기라고 하는 것은 병이나 질병 상해가 비가역적일 때 불치, 치료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말이죠. 하나의 솔루션이, 하나의 방법이 모두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심각하게 아프고 또 더 치료했을 때 그 치료가 들을 확률이 5% 미만이라면 다음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심각한 부작용, 고통이나 메스꺼움 등 있어도 화학요법을 할 것인가 아닌가. 두 번째, 삶의 질을 더 걱정할 것인가? 세 번째, 가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걱정인가? 네 번째로는 정신과 신체 기능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리 지시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의료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지시를 끝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는 각자의 필요와 또 원하는 바에 맞는 서류를 마무리할 것을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지시를 끝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미리 지시를 끝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당신이 결정할 수 없을 때 누가 건강 케어 결정을 할지 법정 명령이 있습니다. 법적 가디안이 법정에서 정해지면 이 사람이 주요한 결정자인 거죠. 아니면 혹은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의 친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는 이런 결정자 순서가 있는데요. 배우자, 어른인 자녀 대다수, 부모, 어른인 형제 자매, 그 다음 이제 다른 가까운 친척 이런 순서가 됩니다. 미리 지시는 이때 특별히 중요한데요. 최근 중요한 의료 진단이나 장기적인 병이 있었을 때, 요양사가 합법적인 친척은 아닐 때, 그리고 복잡한 결혼, 예를 들면 재혼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형적이지 않은 결합, 예를 들면 동성 커플일 때, 특별한 의료적 소원이 있을 때, 혹은 가족이 기능 비정상이라고 생각될 때 미리 지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리 지시가 양식을 끝내면 이 양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주치의와 병원 등 모든 에이전시에 복사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관련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합법적인 친척이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카운티의 기록 오피스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획과 유언 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컨셉과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유언 검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인이 소유했던 어떤 종류의 재산을 행사하는 법률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재산 유언 검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유언 검인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클레임이나 비용, 세금 지출, 고인의 유언이나 주 법에 따른 남은 부동산을 배부하는 것. 왜 유언 검인이 필요할까요? 지연 유언 집행자나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위 또 보호를 주고 고인의 부동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유언 검인 재산은 고인의 이름이 있는 모든 재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죽으면 옮겨지지 않습니다.
유언 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재산의 예는 무엇이 있나요? 자, 고인과 다른 사람이 함께 재산 공동 임차인으로 생존자의 권리로 가지게 됩니다. 재산은 신탁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사망 시 지불이나 사망 시 옮겨지는 계좌를 수혜자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수혜자에게 주는 보험이나 은퇴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유언검인 재산이 유언검인 과정 없이 정해놓은 수혜자, 생존자, 그리고 후임에게 맞바로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 시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나누어질지 쓴 서류인데요.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은 어떤 형식적인 법적 요구사항에 잘 맞아야 합니다. 누가 유언을 하나요? 적어도 18세 이상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당하거나 위압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게 되죠? 제한된 예외로 유언은 쓰여지고 또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유언은 특별한 방법으로 유언에 이익이 없는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유언이 맞게 집행되는지 확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가 유언에 사인할 때 보는 것입니다. 유언을 가지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집행에서 돈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유언은 세금과 비용을 줄이고 또 자선이나 결혼으로 인한 정부 부동산 세금 규정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집행자의 수탁자 보증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신탁과 부동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탁은 한 사람이 보통 양도인인데요. 재산을 다른 사람, 보통 피신탁인이 되겠죠?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보통 수혜자에게 가지고 있으면서 꾸리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변경 가능한 신탁, 생전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양도인이 바꾸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이란 무엇일까요? 이 신탁 재산의 예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 예금, 저축예금, 중개계좌, 주식과 채권, 집과 다른 부동산이 포함이 되고요. 어떤 변경 가능한 신탁은 처음에는 펀드가 안 되지만 나중에나 양도인이 사망 시에 가능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신탁이 펀드되어야 할지 어느 재산과 펀드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정보와 슬라이드 링크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마틴 바바 변호사이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발표 슬라이드 링크는 davidstreams.org에 들어가시면 렉처 라이브러리란에 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스폰서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네테크, 릴리 언컬러지, 머크, 타이어 언컬러지 감사합니다.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본적 부동산 계획과 미리 지시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 웨비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웨비나와 다른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davidstream.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